반갑습니다. 뉴스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 출범이 되면 인기 안에 자기 정부에서 13명이 대백과 리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어이 9명 위헌법재판관도 인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대법관과 헌법자 판관들이 심하게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 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 또는 이 김명수의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이념 성향이 강한 작 판관들이 자 대법관이 또는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 판결 자체가 굽은 것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헌법재판관 완과 대법관은 차후의 보러로서 이들이 얼반 은판다. 그러니까 이념과 정파와 정권에 관계없이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우리는 직접 이것을 많이 꽃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도에서 자의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바로 잡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많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172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당 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협치를 다른 거 그러니까 사실 협치라는 것은 이 그대 야당이 됐을 때 민주당 위 거기에 도와주는 것이 건협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위 눈치를 봐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도 물론 협치라고 벗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I2 야당이 위수가 많다고 해서 자의 행정부를 지나치게 견제를 하고 이해를 못하겠고 억제는 이거가 바로 협치가 대로 되도록 되고 있는 이게 바로 화합과 통합이 제대로 되는가를 보여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치는 야당의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3구 대선에서 상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누른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2027년 5월 9일까지 그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명이 대법관 중에 2027년 9월에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 대구권을 제외한 13명이 대법관을 임기 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하는 게 13명이 됩니다. 14명 중에 가장 먼저 퇴임하는 인물은 2016년 9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현 대북 대법관입니다. 오는 9월 달에 물론하는데 이후에 2013년 7월 달에 문재인이 임명한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고 같은 해 9월 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1월 달에는 2사람 7월 달은 3사람 그리고 10일을 한 사람이 차례대로 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2026년 3월과 9월 고 2017년 올해 각각 1장씩 비게 됩니다. 대법관 자리가 되게 되면 대북한 후보 추천위원회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인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대법원장이 이중 내의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사실상 김명수가 임명하는 다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은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혼님 대북한 인사를 내기 전에 대통령과 사진에 교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걸 보면 이 김명수라는 사람은 인연 수량이 아주 강하다.
문재인 정권의 이 사법부가 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입법 그 사법부로서 굴욕적인 행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의 탄핵거리 예수에서 보듯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하니까 지금 퇴직 알려오는 사람들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결국 탄핵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올라온 명단과 어떤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환 뒤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자이 때문에 이 지난 정부 문제제기가 임명한 이 김명수가 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될 것인가 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이 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김명수가 합리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 충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가 대표적인 예는데 너무 N정부가 임명한 이용은 당시 대법원장은 자이 그 이명박 정부이던 지난 2010년도에 자 김영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이상문 법은 행정처의 차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불발해됐습니다. 불갈이 됐다. 자, 그래서 이효남숙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내에 교체가 됩니다. 대통령이 재파악한 9명을 임명하지만은 이 가운데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에선 출자 3명 대법원장 선출 다 3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대법원장 국회 그리고 대통령 3명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전체 지금 2년 평양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 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교체하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 힘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의 임기는 2024년 2013년 9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김명수는 3명의 대법관과 1면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자, 4개의 최고 법관 자리에 대통령 의중과 그렇게 윤석열이 그 당선인과 의중이 다른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탄 핵 그래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라 했을 때 꼼짝하지고 요즘 묘지 부정도 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조 국재판이라든지 뭐 이런데 재판에서 자의 특정 어휘 판사들 우리 법연구의 최신 파사들을 지목해가지고 재판이 그 우주 늘어지도록 재판이 쭉 늘어지도록 그렇게 이 어떤 의미에선 재판 방해를 해왔다 할 정도의 어늦게 업무 처리가 늦게 진행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국회에서 이 의석 위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이 윤석열 당선인이 뜻대로 법관을 임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충돌이 많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는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본회에서 제재의원과 일절속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1수 기니까 뭐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은 윤석열의 행정부가 그다음 어청 손에서는 이제 과반이 넘는 숫자를 기록받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도 문제입니까? 그 전까지가 그때가 2024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남았습니다.
차 이 기간 동안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6명이 고 헌법재판관은 3명입니다. 차 국민의힘 쪽에서도 과거에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경우는 있었습니다. 2017년 9월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 실인 자유한국당 문재인이 임명 동의를 요청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헌법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의문입니다. 자 법조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법재판관과 대법관인데 자 국회나 대법원장과 생길 파일음으로 인해서 자기 정부의 최고 끝간 자리가 수결 좀 더 어이 공석으로 남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쭉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초반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보인 그래서 사법부의 물갈이가 쉽지 않다 하는 전망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사법부에 이 물갈이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계속 더 분의 민주당 위 저자세로 나가면 이 찍혀봤지만 그분의 민주당은 약한 사람에 더 밟아버리고 그리고 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봉 쑥을 주더라도 계속해서 원칙을 가지고 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보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국민 호소와 함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지금 앞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 대법관과 헌법적 방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헌법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또 이 언론 상황 그리고 국정원 목군 여기에 4g인데 있는 의자팽 균형된 인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고쳐나가는 기 위해서라도 연선결 후보는 자 원칙대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함으로 해서 자 동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서 이렇게 몰아 안 나가야 되고 적절하게 야당과의 협상력도 키워나와서 아주 집회와 그리고 힘과 지혜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빠지게 되는데 지금은 사회상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